1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별표를 하나 질러 두시고 고개를 드시면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또 교재 읽어가면서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해요. 앞에 보시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입니다. 이거. 도로도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여러분이 건축법상 도로를 배우게 됩니다. 그냥 도로라고만 기억하십시오. 도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주변에 땅이 막 있잖아. 그죠? 위에는 갑의 토지고 밑에는 을의 토지, 갑과 을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해요. 하고, 갑과 을은, 나이가, 30이에요. 30세. 장가를 갔을까요? 총각일까요? 총각이에요, 총각. 장가를 아직 안 갔죠. 안 가고. 갑과 을이 땅 가진 총각이라니까? 30살이고. 근데 땅값이 5억이에요. 각각 5억씩 투자 목적으로 땅을 좀 샀어. 30살에 5억씩 투자 목적으로 땅 사서면 5억짜리 땅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세상에. 이런 총각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금 3억에 대출 2억씩 받아서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40살 정도 되면은 5억을 한 15억 정도 만들 수 있겠지, 10억은 만들 수 있겠지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샀는데, 1년 좀 지나서 땅 사고 1년 정도 살짝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갑거리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도로 설치를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배웠잖아. 여러분,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갑거리 토지에다가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도시군 관리로 입안하여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 비밀입니까? 결정을 고시합니까?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바뀌죠.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를 건설하는, 설치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래. 이렇게 도로 건설 사업이나 지하철 건설 사업이나 공원 건설 용지나 종합운동장 건설 용지나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땅이 생각보다 많을까 적을까? 진짜 많아요. 이렇게 도로용지나 지하철용지나 학교용지, 공원용지, 종합운동장 건설용지, 한강대교 건설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한다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여버리면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된 갑을의 토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아니, 서울시에서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 땅을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된 땅에 건축 허가 해주면 안 될 거 아닌가, 상식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상식으로도 허가해주면 안 되겠죠. 상식을 제도화한 게 법이라고. 그 상식 제도화된 것을 한 교재를 봅시다. 교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110페이지 봐요. 원칙 나와 있습니까? 7번에, 큰 7번에 원칙,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잖아.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장은 이렇게 해도 되죠. 서울시장은 평택시장은 지금도 미칠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시설 여기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였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미칠 거예요. 계속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여기까지 미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해요.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야.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계속 줄 거예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가 원칙이라.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개발이 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보고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 드세요. 그러면 갑과을의 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니까 갑과을의 도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허가가 안 나니까 이 땅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돼서 감정 가격으로 시가보다 못한 감정 가격으로 수용당할 땅을 누가 사겠냐고. 매수자가 없어, 매수자. 매수할 자가 없지. 그러니 집가는 땅값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아까 현금 2억에 대출, 현금 3억에 대출 2억에 5억 주고 샀잖아. 땅값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딱 결정고시 되니까 땅값이 5억에서 3억으로 딱 떨어진 거야. 대출 2억, 빚만 2억 남게 되잖아. 10년 이후에 10억, 15억 만들어서 장가가려고 했는데. 그럼 장가를 생각해봐요, 생각을. 여기 도로를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으로 입안할 때 배웠잖아, 우리가. 입안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입안을 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쳤습니까? 3단계.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정책이 입안되잖아. 이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샀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 곳에 땅 사면은 순식간에 사업이 결정되면은 2억을 날린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땅을 건축 개발이 가능하다고 팔아먹은 공인중개사는 손님을 부자로 만들었습니까?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청년의 부자의 꿈을 무창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책으로 결정하려면은 협의, 심의 두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협의 및 심의, 협의와 심의 절차가 필요해. 5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이런 절차가 하루아침에 열린 기초조사하지 공고 열람 절차 통해서 이 사실을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건을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 이때 정보를 얻어서 공인중개사는 이런 곳에 컨설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곳에 땅 팔아서 손님이 1년 뒤에 와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당신 나에게 이거 개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 5억 주고 샀는데 대출 2억 받아도 땅값 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쩌시려고. 문 닫고 도망가야지, 이제. 그거 장사 되겠냐고. 매수자도 없고 집가도 떨어져요. 개발이가 안 나니까. 그런데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그러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개발이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궁금하시죠? 네. 교재 봐요. 교재 왔어요. 110페이지 봐요. 자, 예외 개발이 허가. 이렇게 혼자 책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설명하고 쭉쭉 넘어가 버리면 뽀대 나지만 이러면 책을 보면 캄캄해지잖아. 2번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서, 즉 서울시에서는 자 지금도 미칠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또 몇 년? 2년 동그라미 계속 줄 거예요.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까지 줄 거예요. 됐습니까? 갑거리의 토지에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해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첫 번째 밑줄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밑줄 끄고 동그라미 1번 써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밑줄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가로 건너뛰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동그라미 2번 여기. 가로 안에 줄 것이 뭐는 책 찢어버리고 다시 바꾸고. 밑줄 잘 끄셨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실 부지에서는 줄 거죠. 다음에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개발행위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위에 있죠. 11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죠. 위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박선의 3개를 묶어서 허가 대상 적고 밑에다가 암기. 너무 좋잖아. 암기해드릴 게 딱 생기니까 공부할 맛이 나잖아. 이런 거 딱 암기해버리고 이제. 첫 번째 줄 거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가 이를 위한 저 뒤에 토지 형질 변경 미칠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가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또 미칠 거죠. 공작물 설치부터 저 뒤에 동그라미 2번 저 뒤에 공작물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개축, 재축입니까? 건축물의 개축, 재축, 개축 동그라미, 재축 동그라미.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하고 일단은 고개를 드시고 이제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 또 한번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주시고요. 설명드릴게요. 도시군계획실 사업이 결정고시 된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계획실 부지. 도시군계획실 부지로 결정고시 된 갑거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갑거래 토지의 도시군계획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몇 년 동안?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상태에서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갑과 을의 입장이라면 지금 기분 좋습니까? 열불 나고 있습니까? 부자 되려고 현금 3억에 대출 2억 받아서 땅 사뒀는데 서울시에서 도로용지를 결정고시 했는데 개발 허가 안 나니까 땅값이 뚝 떨어졌는데 2년 동안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도로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반대로 돌릴 수도 없고 내 땅인데 지나갈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이제 병나게 되잖아.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었거나 아니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실 부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둘 중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다면은 이 갑거래 토지 미집행 2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갑거래 토지에서는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되는 거야. 그때 허가 대상 3개를 외우시려고 했잖아. 같이 외워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맞습니까? 가설 건축의 건축. 그 가설 건축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될 수 있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개축, 재축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끝나면 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은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성적이 안 나오신 분은 지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이거는 단어입니까? 제도를 소개한 겁니까? 저는 제도를 설명하는데 자기는 봐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지? 모르는데. 토지 형질 변경이 뭐지? 모르는데. 공작물이 뭐지? 이건 뭐지? 개축과 재축이 뭐지? 자꾸 단어를 스스로 캐션 마크를 붙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으면 늘 성적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아셨죠? 나는 자꾸 달을 보라고 하는데 자꾸 내 손가락이 짧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길어요. 제발 좀. 단계별 집행계획이 뭔지 시험 나온 적 아무도 없고 공작물이 뭔지 아무도 시험 나온 적이 없고 형질 변경이 뭔지 단어 시험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꾸 단어를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도를 단어는 무시해야 돼요.
대충 알면 되는 거예요. 대충 제도만. 단어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도 단계별 집행계획 궁금한데도 궁금하죠? 그래서 쓸데없이 설명할 거라. 궁금해하지 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또 궁금해하지 말고 쓸데없이 설명하는데 그냥 듣고 궁금해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을 필기할 때 설명을 또 필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며칠 만에 억장 무너뜨리지 말고 보시라고. 단계별 집행계획 뭔지 한번 봐요. 여러분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하면은 도시공원 계획실 사업이 결정된 거 맞죠? A 지역과 서울 강릉 간에 고속도로 하나 만들면 도시공원 계획실 사업 맞죠? 그거 한두 달에 합니까?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그럼 고속도로 도로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이렇게 공항을 만드는 것은 몇 년 걸리는데 그 돈을 개인의 돈으로 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국가 예산.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나의 회계 연도로 해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재원 조달이 뭐죠?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보상 계획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작게 그렸지만 여기에 수많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있겠죠. 여기다 도로 만들려면 그들의 땅과 건물을 그냥 둡니까? 강제 수용해야 됩니까?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하고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보상 계획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구간은 1년 차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절차를 수용 보상을 끝내고 공사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예산을 확보하고 수용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3년 차에 그럴 거야.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순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봐요.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용지로 결정을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직 예산 계획도 수립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 공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당분간 공사가 없으니까 봐.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나중에 배워요. 건축부에서.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과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을 허가도 되겠죠. 그리고 가설 건축이 아닌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용 철탑 같은 거, 담장 같은 거, 그죠? 옹벽 같은 거 이런 게 다 공작물이잖아. 강보판 이런 거 이런 것은 나중에 도로공사를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에 강보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옹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철거가 엄청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우니까 사업에 방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은 허가해 주겠다 이 말이라. 그리고 가성건축이 아닌 진짜 건축물은 철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건축물은 신축은 안 돼. 기존 건축물에 개축하고 재축. 근데 개축, 재축은 또 나중에 건축부에서 배우는 거야. 개축이 뭐죠? 재축이 뭐죠? 지금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는 거야. 이치에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가성건축물, 철거가 쉬운 공작물 설치, 그리고 철거 어려우니까 건축물의 신축은 안 되고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허가 받았어 여기 가성건축을 허가 받았어. 가성건축 허가 받았는데 여기서 사업이 시행될 거라. 그럼 허가된 가성건축이 그대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성건축물이 허가된 도시공계획설 예정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원상 회복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1페이지 오세요. 111페이지 원상 회복 명령 찾으셨나요? 저 위에 박스 밑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서울시장은 가설 건축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시행될 때는 미칠까요? 그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성추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 회복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쭉 끄동되는 거죠. 이제 교재 혼자 보실 수 있게 됐죠. 상당히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기세요. 책장 넘기세요. 몇 페이지까지 오시느냐면은 123페이지, 123페이지, 1, 2, 3, 123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123페이지 오셨습니까? 너무 멀어서 따라오시기 힘들겠다. 나이도 있으신데. 따라오셨죠? 123페이지. 2번 중간에 보세요. 도시군객실 부지에 매수 청구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별표를 2개 떡하니 하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국토교육법이에요? 국토교육법. 국토교육법에서 단일 파트에서 가장 출제가 많은 부분이 이 부분, 32회 시험 동안에 한 25번 출제가 된 부분도 이 부분. 그래서 별표 2개를 딱 때려두시고 제목 한번 보세요. 도시군객실 부지에서 개발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수 청구제도 나와 있습니까? 매수 청구를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 청구를 동그라미 해놓고 책정을 넘기니까 124페이지에 참고해서 매수 청구 제도의 재정과 취지가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갑거래 토지에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결정해서 고시하면은, 네, 그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하지. 이렇게 도시군객시설 사업이 결정된 갑거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원칙이 안 돼요. 개발이 허가가 안 나니까 집가,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5억이 3억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토지를 매수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갑과 을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은 거 맞죠? 시청군청에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함으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된 거예요. 2억을 날린 거예요. 각각. 네. 그런데 그 시청군청에서 도시군객시설 사업 결정고시로 개발이 안 나고 땅값이 떨어져서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했는데 그 손실을 그냥 둘까요? 손실을 보상해 줄까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거든. 없어요. 손실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법에 없어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래서 그 법률 규정, 손실 보상 규정이 없음에 대해서 이 법률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어요. 헌법 소원을 받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해당 법률 손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토교육법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법률은 2년 내에 개정하든지 폐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폐지가 안 되고 개정된 거잖아. 그래서 손실보상제도 대신에 이 땅, 도시군객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땅을 매수자가 개발이 허가 안 하고 땅값이 떨어져서 매수자가 없는 이 땅을 관할 시청군청에서 매수해 주는 매수 청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제도 대신에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대학원 시험이나 대학 시험에서 전공자 시험은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입법적 배경을 논하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지만 객관의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아까 박사는 이 설명으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박사를 참고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한번 봐요.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는 그 무수히 많은 땅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관할 시청군청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매수 청구하면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지, 매수를 결정해서 알렸다면 몇 년 내에 시청군청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대금은 현금 주는지, 채권으로 지급을 하는지 등등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매수 청구 대상부터 궁금하잖아. 누구에게 매수 의무자, 누구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법 조문으로 직접 교재로 확인을 할까요? 네. 오십시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자, 매수 청구권자 찾으셨습니까? 123페이지 큰 2번의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매수 청구권자 있습니다. 123페이지 딱 중간에 읽을 거예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동그라미예요. 답과 의뢰 토지에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10년 내에 손대죠.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동안 공사가 시행됐습니까? 미집행됐습니까? 미집행됐단 말이야. 자, 미집행된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있는 토지 중에서 지금부터 미칠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미칠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 동그라미. 지목이 대 동그라미. 그럼 거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몇 년?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장이 6줄, 7줄이잖아. 그걸 다 외우지 말고 두 글자만 기억하면 돼. 몇 년 미집행?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 그럼 잠깐만요.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더라도 지목이 잡종지나 하천부지나 전답 과수원이고 이러면은 매수 청구 못 하는 거야. 지목이 뭐죠?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세 번째 줄에 가로 찾으세요. 방금 읽어드린 부분 세 번째 줄 저 뒤쪽에 가로 찾았어요. 괄호 줄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단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뒤에 가로 있는데 찾으셨나요? 지목이 대인 토지 뒤에 가로 있죠. 가로 안에 줄 거예요. 그 토지, 지목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토지에는 줄 거예요. 토지에는 건축물과 기타 증축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래서 거기는 4개를 딱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가로가 중요해요. 괄호가 중요해요. 그 딱 4군데를 줄 거예요. 몇 년 미집행?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인 토지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대상은 10년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수 청구 대상인데 그 토지에는 건축물이다, 공작물 등 기타 증축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어디에 해야 될까? 누구에게 하죠?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의무자 동그라미 하세요. 원칙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죠? 밑줄 걷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당 또는 군수까지 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이꼴 시청군청, 시청군청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니까 매수 의무자는 관할 시청은 시장이, 군청은 관할 군수가 법상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여보세요. 서울에서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토지가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라면 어디에 매수 청구한다고요? 서울시장, 서울시청. 군 지역은 군청,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험생을 귀신처럼 속여서 자꾸 실수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 이렇게 다 외워도 답은 틀려요. 또 이렇게 나오죠.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부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이 별표 2개 했으니까 이걸 얼마나 외웠겠어.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딱 나오면은 모르는 거 나왔습니까? 아는 거 나왔습니까? 아는 거 나오잖아.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와, 공부한 게 나왔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해당 사업 시행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매도 청구를 해야 한다. 오겠습니까? X죠. 근데 시행자에게 하면은 또 많이 쏟아, 크게 쏟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관할 시청 운영 대상으로 상식으로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의 매도 청구는 어디에 하죠? 관할 시청 군청 그렇게. 단 예외가 있어. 해당 사업 시행자가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됐지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를 해야 할 법상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행자고 의무 있는 자는 매수 의무자, 원칙적 매수 의무자입니까? 예외적 매수 의무자입니까? 예외적 매수 의무자. 그래서 책장을 넘기겠습니다. 예외라고 되죠. 동그라미 2번에 넘겨봅니다. 넘기면은 박스가 나와 있어요. 박스는 예외적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예외적 매수 의무자. 기억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누구? 그 시행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니은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으면 줄 거죠? 그 의무 있는 자 동그라미. 그리고 줄 거예요. 끝까지 줄 거죠? 이 경우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설치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설치에 관하여 의무가 있는 자하고 관리에 관하여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를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미칠 거예요. 설치. 그 도시공개시설.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하고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다를 때는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에게 매도 청구합니까? 설치입니까? 설치.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오세요. 매도 절차 나와 있습니까? 여기도 지난해 나왔죠. 뭐 매년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해 여기 나왔죠. 매수 절차. 매수 절차를 동그라미에 두시고 또 고개를 들죠. 고개 들세요. 여러분,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놓고 몇 년?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구청에 매도 청구하면 되죠. 그럼 평택에서 도로용지로 결정고시 되어 있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임이는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받은 평택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될까요? 6개월 내에 6월 내에 매도 청구를 받고 6개월 내에 알려줘야 되고 매수하겠다고 결정을 알리면 그날부터 2년 내에 매수. 이거 작년에 시험 나왔던데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교재 봐요. 교재. 125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관련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매수 여부의 결정. 125페이지. 페이지 확인하고 오른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매수 여부 결정 통보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관할 시청 군청에 알려줘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줄 거예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 부분 시험 나왔음.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어. 매수하면 공짜입니까? 매수 대금 지급해야 됩니까? 물건 샀으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때 매수 대금 지급 방법. 원칙이 뭐죠? 현금. 읽어볼게요.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한 데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 원칙. 밑을 쭉 동그라미 하세요. 뭘? 현금. 현금 동그라미에서 밑에 적어요. 아니야, 채권. 거기다가 현금 또는 채권. 이렇게 또 시험 내면 또 왕창 틀려버리죠. 현금 또는 채권입니까?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까?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시험 나왔잖아. 작년에도.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으로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이 가능해요. 기억번 발표하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번 잘 보세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이 뭐죠? 박사원의 A, B잖아. A, B가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발행 요건이라고 해서 A와 B를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발행 요건이죠. 발행 요건. 그러면은 현금 대신에 도시공개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잖아.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비출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A번.
두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운명 토지로서 미칠까요?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A와 B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현금입니까? 채권 발행합니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운명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억분 다시 올라가요. 단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미칠 것이고 밑에다 적어요. 발행자. 도시공개시설 채권은 법상 누가 시행자일 때만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자가 되는 거예요. 발행자. 지방자치단체 꼭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럼 틀려버려요.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상환기간 이율입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 읽어볼게요.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동그라미.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에 미칠 거예요.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 동그라미. 그 이율은 할 때 이율은 손떼죠?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상 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은행 중에서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미칠 거죠? 1년 만기 줄 거예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줄 거예요. 평균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각 시군 뭐로 정한다?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줄 거예요. 정한다. 줄 것이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여기까지 갈게요. 이제 이걸 그냥 줄거리를 쭉 이야기하면 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해야죠,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지 뭐. 설명했지, 교재 읽고 밑줄 거 드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랑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벌써. 일부러 이렇게 자꾸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제가 한 번 또박또박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금방 팍팍팍 날아가는데 세 번을 동시에 한 번 때리고 나면 좀 잘 안 날아갑니다. 네. 보시죠. 밑줄 바꾸면 또 머리 아프니까, 허리 아프고 하니까. 앞에 보세요. 앞으로 갑거래 토지에다가 도로 건설 사비 결정 고시되면은 이 도시공개시설 사비 결정 고시는 토지의 지상, 지하, 공정, 수중, 수상을 도시공개시설 부지라고 한다.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비 결정 고시되는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는 건축의 건축 등 개발 허가를 안 하는 게 원칙이야. 허가 안 나요. 그래서 땅값도 떨어지고 매수자도 얻게 되지. 그래서 갑과 을 토지 소유자, 도시공개시설 사비 결정 고시는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습니까? 손실을 받게 됩니까? 손실을 받게 되는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국토교육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OX, X. 대신에 뭘 도입했다고? 매수 청구들을 도입한가? 그러면은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매수 청구를 받은 시청, 군청에서는 매수 청구 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6개월. 매수를 하겠다고 6개월 내에 결정을 알렸다면은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2년. 매수를 했어. 매수하면은 공짜입니까? 대금 지급합니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수 대금은 원칙이 뭐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무슨 채권?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 그때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하려면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여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서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초과?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3천만 원 초과 금액이야. 그러면 매수대금이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초과 금액 2천이죠. 그 2천만 원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채권으로, 현금이나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때 발행되는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발행자는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지자체.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뭐로 정합니까? 조례로. 이율은 해당 지역에서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은 뭐를 정해야 됩니까?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 하면 완벽하잖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조심해야 될 거. 단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죠? 그리고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당연히 매수 신고할 수 있는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등 기타 청착물도 매수 신고 대상에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 이러면은 물 쉴 틈 없잖아. 완벽하잖아. 한 번 더 그 이해가 되죠? 3월 때 또 한다. 5월 달에 또 한다. 문제 풀이할 때 이게 문제집에 그대로 이것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또 연습한다. 모의고사에 또 출제해서 또 연습을 시킨다. 특강할 때 이건 중요하니까 뽑아서 또 한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한 대여섯 번을 계속 반복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앉아서 버티면은 대부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하고, 한잔하고, 나이트 가셔야죠. 아이, 좋아라. 126페이지 오시고. 공부하니까 좋죠? 네, 126페이지. 제일 위에 D곡번 발표하시고. 미칠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미칠 거예요. 발행 절차 미칠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미칠 거죠.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이해가 됩니다. 암기 적어둬요. 암기 적어둬요. 암기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행위제한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을 암기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암기 적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박스 나와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암기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앞에 제목을 적어 드릴까요? 기역, 니은, 디귿을 잠깐 이렇게 기역부터 기역, 니은, 디귿을 앞으로 딱 묶어서 앞에다가 적으세요. 매수, 거부, 매수, 거부, 매수, 지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매수, 거부가 있거나 매수, 지연이 있을 경우 허가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면은 관할 시청 구청에 매수 신고할 수 있죠. 매수 신고하면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6개월. 근데 시청구 중에서 6개월이 지나도 6개월 내에 관할 시청구 중에서 6개월 내에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알려왔어.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 알려왔으니까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를 한 겁니까? 그 매수 거부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잠깐 6개월 내에 매수하겠다고 결정 알려왔어. 그럼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2년. 근데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 2년이 지나도 매수를 안 하는 거야.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지연입니까? 매수 지연이 되는 거야. 이제 매수 거부, 매수 지연이 뭔지 알겠죠? 이때는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10년 미집행된 갑거래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납니다. 기억부터 보세요. 몇 층? 3층 이하 동그라미에서 끝에 있잖아. 3층 이하인 단독주택 앞에 나와 있죠?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는 허가되는 거야. 3층 이하 단독주택 허가납니다.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이 저 끝에 있잖아. 끝쪽에 있죠? 네, 3층 이하 동그라미하고 앞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3층 이하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 네 한 번 해. 그 다음 앞에 뭐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미칠 거 없고 그 다음에 디귿번도 몇 층? 3층 이하 동그라미 앞에 몇 종? 2종. 2종 근린생활시설 미칠 거면 되죠. 근데 근린생활시설은 어디에 배워요? 나중에 건축부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이게 뭐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미칠 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단어는 무시하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다 배우니까.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 이하인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죠? 공작물 설치 나와 있습니까? 공작물 설치. 10번의 공작물 나와 있잖아.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3층 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그때 공작물이 무엇인지,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 어디서 배우죠? 건축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26페이지 제일 밑에 읽고 휴식할 거예요. 12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실효 사유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셔야 돼. 이거 작년에 또 이것도 나왔어.
읽어볼까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 동안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줄 거죠? 20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효력을 일난다. 고개 들어보시면 정리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정리하고 휴식할게요.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갑거리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사별 결정 고시하면 개발료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땅값은 떨어지고 매수자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갑거리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사별 결정 고시해놓고 잠깐 앞에다 보세요. 몇 년? 제일 먼저 이걸 배웠잖아. 2년이잖아. 갑거리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사별 결정 고시해놓고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상태에서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을 경우 이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임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되는 거 맞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신축입니까? 개축, 재축입니까? 개축,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별 결정을 해놓고 이런 대장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몇 년?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 매수 청구를 받으면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죠? 6월. 매수 결정을 알리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알리면 매수 거부 맞죠? 매수 결정을 알리고 2년 내에 매수 안 하면 매수 지연 맞죠?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이 땅의 개발료가 나죠? 몇 층? 3층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 설치가 허가될 수 있잖아. 근데 근린 생활시설이 무엇이냐면 건축에서 배우니까 그때 하시면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별 결정 오셔놓고 2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거야. 이런 된장. 와. 아니. 여러분이 적금 타서. 그죠? 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아서 3억 현금 지고 나도 남처럼 부자면 돼보려고 땅 샀는데 도로 용지를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있어.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몰법,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 효력을 실효시키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에는 그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갑거래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은 법적으로 그대로입니까? 실효됩니까? 실효된다. 이 세 가지를 배우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제도가 되는 제도가.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오면 단어를 보라고 했습니까?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무시해라. 단어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 용어, 법으로 정의된 용어는 시험 나오지만 그냥 법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공법은 용어는 몰라도 된다 이 말이야. 제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단 제도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단어는 설명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단계별 집행교육 그 자체가 시험 나오지도 않지만 단계별 집행교육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고. 휴식하고 다시 뵙겠습니다.